전자기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찾아보셨을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는 아이폰 14, 에어팟 프로 2세대, 애플워치까지 다양한 신제품들이 공개됐는데요. 그런 와중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바로 심카드였죠. Now, for the first time, all US models no longer have the SIM tray, so you don't have to deal with a physical SIM card anymore. So, it's time to say hello to the new SIM card. The name is eSIM.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주연 채널에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바로 고품격 테크 지식 방송 알쓸테지인데요. 고품격 지식 방송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침착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우리의 경험을 바꾼 혹은 바꿀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과학기술과 관련한 옛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건, 사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저희 메일 주소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순서인 오늘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심은 아는데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의 이승 이심은 뭘까? 제 개인기예요. 오늘은 우리의 통신 경험을 바꿀 이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유심, 이심할 때 이 심카드라는 건 Subscriber Identity Module Card의 줄임말입니다. 즉, 사용자 식별 모듈을 카드 형태로 구현한 걸 뜻하는데요. 마음심이 아니라 SIM, 심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컴퓨터는 IMSI라고 불리는 국제 모바일 가입자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 네트워크 연결망 안에서 기기 사용자 한 명 한 명을 식별하고 사용자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을 구동하는 등 우리가 안전하게 통화하고 문자하고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지금은 정보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해서 언제든 내려받을 수 있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워낙 잘 구축되어 있어서 아이클라우드라든가 삼성 계정이라든가 구글 계정에 연락처를 언제든 쉽게 동기화했다가 핸드폰을 바꿀 때 쉽게 또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기기 간 데이터 이동이 이렇게 쉽지 않았던 예전에는 심카드에 연락처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만큼 몇 년 새에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이왕 옛날 얘기를 꺼낸 김에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최초의 심카드는 1991년 뮌헨에 위치한 스마트카드 제조사 기세크 데브리언트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첫 심카드의 크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크기와 비슷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인 1996년에 미니 심카드가 처음으로 소개됐고요. 대략 15년간 마이크로 심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미니 심카드가 심카드의 기본 사이즈로 여겨졌죠. 그리고 2010년 그보다 조금 작은 마이크로 심카드가 출시됐고요. 단 2년 후인 2012년부터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나노 심카드가 기준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의 일이었죠. 아이폰의 경우에는 아이폰 5와 그 이후 시리즈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경우에는 갤럭시 S6와 그 이후 시리즈에서 나노 심카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31년 전 신용카드 크기의 최초의 심카드 때부터 지금의 나노 심카드에 이르기까지 사이즈만 달라졌을 뿐 모든 심카드는 크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크기만 점점 줄여오던 심카드계에 이단아가 등장합니다. 바로 eSIM인데요. eSIM이란 인베디드 심카드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기기로부터 분리할 수 없도록 내장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기기에 심카드 슬롯을 만들 필요조차 없어졌죠.
거기다 크기도 나노심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세로 6mm, 가로 5mm 크기라 스마트워치 같은 작은 면적 활용도가 중요한 기기에 매우 유용한 기술이죠. 지금 시대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아주 다양한 기기의 데이터를 기기 간에 공유하면서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 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CCTV 등 여러 기기를 한데 연결해서 원격 제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기 내의 이심 유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심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심은 다른 신기술과는 달리 이동통신사나 요금제 변경을 할 때 심카드를 직접적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원격 프로그래밍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기기의 요금제나 네트워크 제공자를 바꿀 시에 심카드를 분리할 필요 없이 모든 기기를 원격 프로그래밍을 통해 간편히 수정할 수 있죠. 흔히 심카드 이야기를 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심카드는 정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수많은 기기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의 경우에는 한 지역에만 수십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심이 내장되어 있다면 이 CCTV들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심을 설치하거나 수정할 필요 없이 원격으로 각 기기를 식별하고 네트워크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이심의 장점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듀얼심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듀얼심이란 한 핸드폰에서 다른 두 이동통신사 서비스를 사용하는 건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물리심, 나노심 카드의 하나, 그리고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이심의 하나 해서 총 2개의 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2개의 심에는 각각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각각 다른 통신사를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해외 출장이나 여행 시에도 내 기존 심카드를 교체할 필요 없이 해당 국가의 이동통신사 이심에 가입하면 손쉽게 해당 국가에서도 데이터 통신이나 음성 통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심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심은 기기에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기가 고장났을 때 다른 심카드와는 다르게 물리적으로 심카드를 기기에서 해제한 뒤에 다른 기기에 설치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따로 심카드를 구입하러 가거나 이동통신사에 연락해서 새로운 기기에 이 심카드 등록 요청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보통 휴일에는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시에 빠르게 다른 기기로 전환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기존에도 통신사 서비스에 하나의 폰에 2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듀얼 넘버 또는 투 넘버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서비스를 사용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이심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이심하고 그냥 내가 쓰던 듀얼 넘버 서비스하고 대체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기존의 투 넘버 서비스랑 듀얼 심 활용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투넘버 서비스의 경우에는 하나의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에 임의의 가상번호를 부여해주는 형태로 2개의 다른 전화번호 사용을 가능케 하는데요. 이건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통신사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별도의 본인 인증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 인증이 필요한 앱을 기존 번호와 완전히 분리해서 쓰는 것이 불가능하죠.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 번호가 아닌 가상 번호로 발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별 특정 번호를 먼저 입력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또 이 가상 번호로 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답장할 때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답장을 할 때 이 선입력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보내게 되면 상대방에게 나의 가상 번호가 아닌 진짜 번호가 노출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실수를 몇 번 해봤거든요. 정말 그럴 때마다 이럴 거면 뭐하러 투넘버 서비스 썼지? 어차피 이런 실수 한 번이면 내 원래 번호가 노출될 텐데 싶은 생각도 든다니까요. 이심을 통한 듀얼심은 하나의 기기에 완전히 다른 2개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 중 하나, 그리고 다른 서비스는 알뜰폰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물리적인 유심과 이심 2가지를 다 쓰는 것은 각각의 심카드에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호 모두 각각의 번호로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 따로 쓸 수 있는 번호 2개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투넘버 서비스와는 다르게 문자나 전화를 하기 전에 어떤 번호를 선입력해야 될 필요도 없고 상대방에게 나의 원래 번호가 노출될 우려도 전혀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존 투넘버 서비스의 경우에는 매월 3,000원 정도 되는 저렴한 요금만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면 되지만 eSIM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 2,700원 정도의 설치 비용을 들여서 eSIM을 개통하고 그 뒤에도 매월 기존 요금제와 두 번째 요금제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됩니다. 또 기존 물리심과는 다르게 쉽게 뺐다 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가입하는 요금제의 해지가 자유로운지 기기 변경을 할 때 제약 조건은 없는지를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eSIM은 기존 가상번호 서비스보다 범용성이 넓고 확실한 회선 분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순히 추가적인 전화번호만 필요하고 더 저렴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가상번호를 받아서 쓰는 서비스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SIM 개통 방법은 간단합니다. 굳이 대리점을 갈 필요도 없고요. 인터넷으로 혹은 앱을 통해서 바로 개통을 신청하고 요금제에 가입하면 통신사에서 전화가 와요. 여러 가지 안내를 받고 나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eSIM을 사용할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면 보통 이렇게 개통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 eSIM과 나노심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는 아이폰은 아이폰 XS, XS 맥스, XR 이후 모델들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갤럭시는 국내 모델의 경우 갤럭시 폴드 4와 플립 4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 eSIM을 지원하는지도 확인해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eSIM은 개통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eSIM을 직접 사용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어려운 난관은 바로 어떤 통신사에서 개통해야 할 것인가? 아직까지 eSIM은 보통 서브 번호로 사용하기 위해 개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계약하는 게 좋을지, 내가 나중에 다른 기기로 변경할 때 단말 변경에 있어서 어떤 제약 조건이 없는지, 또 나중에 요금제 해지 시에는 어떤 제약 조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통신사마다 이 eSIM 요금제를 다 비교를 해본 결과 기존에도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똑같이 eSIM도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저렴하고요. 만약에 기존에 이동통신 3사, SKT, KT, LGU 플러스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기존에 사용하던 이 모회선의 데이터 사용량이나 음성 사용량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같은 통신사의 eSIM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알뜰폰 사업자 중 하나인 T플러스의 요금제를 보면 음성 100분, SMS 100개를 사용할 때 월정액 2,900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음성을 많이 쓰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성 이용량 300분짜리 요금제를 봤더니 월 요금이 8,990원이더라고요. 음성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는 월정액이 14,200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SKT의 eSIM 서비스를 보시면 음성, 모회선 공유, 문자 기본 제공, 데이터는 250MB의 모회선 공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금제 상황이라면 본인이 사용하시는 SKT의 모회선 요금제가 어떤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SKT에서 원래 음성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 용량도 높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뜰폰 사업자에서 8,990원짜리 음성 300분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음성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모회선 요금제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월 8,800원짜리 eSIM 요금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모회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알뜰폰 요금제와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통신사에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게 더 유리할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동통신 3사의 eSIM 요금제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3사끼리 서로 경쟁을 최소화해서 서로 피해를 입히지 않기로 결의라도 했는지 동일한 요금을 들고 나왔는데요. 소비자가 좀 더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사들끼리 계속 경쟁을 해서 가격도 내리고 더 좋은 서비스도 만들고 이래야 좋은 건데 시작부터 보여주기식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8,800원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맞춘 이동통신 3사의 eSIM 서비스는 데이터 소진 후에 사용 가능한 QoS, 즉 데이터 소진 시 속도 제한도 800kbps로 모두 동일하고요. 지원 대상 단말기도 동일합니다. 3사
통신사 이심 요금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 양인데요. KT는 두 번째 번호용 데이터 양으로 1GB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50MB를 제공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자면 KT의 데이터 제공량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데이터량보다 4배 많은 것이죠. 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서비스의 강점은 데이터 쉐어링이나 모회선 공유 등이 가능하다는 데 있는데요. 이렇게 통신사마다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비교해보시고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편리하고 간편해 보이는 이 이심 서비스,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스마트폰의 50%에 이심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문제는 이동통신사들의 행보입니다. 이심을 도입하면 유심칩 판매 수익을 잃고 장기적으로 번호 이동이 손쉬워지면서 가입자당 매출이 악화되죠. 이동통신 3사로서는 국내 통신 시장에 이심 도입이 달갑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려했던 대로 3사 간 경쟁이 축소되면서 동일한 이심 서비스 요금을 들고 나왔죠. 이렇게 자꾸 경쟁이 축소되면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사용할 기회가 적어지는 겁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심을 사용하는 5G 요금제 사용자가 5G 요금제가 아닌 LTE 요금제로 변경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통신사 정책으로 인해 5G 기능이 있는 단말기에서는 LTE 요금제로 변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LTE 요금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LTE 기능만 있는 이심 단말기로 기기를 변경한 다음에 거기에서 LTE 요금제로 다시 바꾼 다음에 그 요금제를 이용해서 단말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통신사 내부 정책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심 이용에 관해서 통신사 내부 정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외에도 국내 메신저 앱 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도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2개의 번호로 듀얼 메신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애플 기기에서는 듀얼 메신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앱 서비스 제공자들도 시장 변화에 발맞춰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겠죠. 국내에서 이제 발돋움하기 시작한 이심 서비스가 우리 통신 경험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몇 년 뒤에는 실제로 물리심마저도 모두 사라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이심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아이폰 14의 미국 모델에서 심 트레이가 모두 제거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의 통신 환경과 경험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더 편리하게, 더 똑똑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지식과 정보들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알쓸테지는 여기까지였습니다.